정의당은 유가족과 상의하고 고 노회찬 원내대표님 장은 정의당장으로 기간은 5일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임 장례위원장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맡기로 했습니다. 장기 등 구체적인 장례 절차는 유가족과 상의하고 내일 오전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각 시도당에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최석 정의당 대변인이 긴급 대표단 회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최석 대변인은 이에 앞선 긴급 브리핑에서 억측과 무분별한 취재를 삼가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고인을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급선무일 겁니다. 다른 많은 말들은 장례를 치르고 해도 늦지 않을 거겠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 가보죠. 네,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오늘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노 의원은 포털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 씨 측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수수했다, 이런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이런 의혹에 대해서 좀 심적 압박을 느낀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노 의원이 숨지기 전에 세 통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이런 내용이 담겼고요. 또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는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서 4천만 원을 받았지만 어떤 청탁도 그리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노 의원은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후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후회한다고 적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당원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다면서 정의당과 자신을 아껴준 많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면서 모든 허물은 자신의 탓이고 또 정의당은 계속해서 아껴달라고 끝까지 당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빈소 상황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예, 곽재훈입니다. 예. 빈소는 어디에 차려졌어요? 네, 지금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져 있습니다. 예.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제가 1시간 정도 전, 한 5시 정도부터 조문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예. 저도 조문을 하면서 빈소 분위기를 살펴봤는데, 예. 대통령과 국무총리, 감사원장, 그리고 정치적 동지인 심상정 의원 명의 조화가 빈소에 놓여져 있었고요. 유족들과 장례의원들이 나란히 서서 조문객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장례의원은 이 정의당 지도부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의원, 또 윤소아 김종대 의원, 한성민 부대표 등등이 모두 장례의원으로 위촉이 된 상태입니다. 모두 굉장히 눈이 충혈됐고 아주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제 그 긴급 대표단 회의에서 장례를 정의당 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니까 정의당 관계자들이 지금 다 거기에 나와 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들 그리고 지도부 인사들이 거의 모두 빈소에 나와 있고요. 예. 이제 5명으로 줄어든 의원단 모두 여기 나와 있고 이분들은 모두 장례의원으로 위촉이 된 상태고요. 예. 실무자 등 당 관계자들도 모두 지금 빈소 주변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치인들 조문도 시작이 됐습니까, 그러면? 예, 이 고인과 경기고등학교 동창인 이종걸 의원이 조문을 다녀갔고요. 예.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지금 한병도 정무수석과 송인배 정무비서관이 빈소를 조금 전에 찾아서 지금 빈소 안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다녀갔고요. 국회에서는 문희상 의장이 유인태 사무총장과 박수현 부실장을 데리고 조금 전 지금 조문 중에 있습니다. 6시 조금 넘어서부터는 이 정의당을 제외한 사당 원내대표들도 예. 원내 지도부와 함께 조문을 와서 역시 지금 빈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뭐 고인 같은 경우는 워낙 명망도 있었고 또 대중들에게 인기도 있었던 분인데 어떻게 일반인 조문도 가능한 거죠? 네, 지금 공개해서 받고 있고요. 네. 다만 빈소 상황상 일시적으로 받지 않거나 아니면 장의 절차 때문에 조문이 중단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받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잠깐 빈소 상황 전해드렸는데 5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했으니까 또 일반인 조문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개인적으로도 정말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지난 주말 SBS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이 폭력 조직과 유착돼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저도 주변에서 이 방송 많이 봤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 의혹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이 지사가 조폭의 변론에 맡았다는 내용 등이 사실이라면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큰 죄악이라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진실규명을 촉구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역시 이 지사와 은 지사의 은 시장의 조폭 연루설은 물론이고요. 또 배후에 다른 정치인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방송 이후 청와대에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오후에 찾아보니까 관련 청원만 방송 이후에 한 400여 개 그때가 달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재명 지사의 또 다른 의혹은 그 여배우와의 스캔들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경찰이 이와 관련해서 김어준 씨와 주진우 기자를 각각 내일과 모레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네.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2010년 김부선 씨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성남에 사는 한 남자와 만난 사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와 네. 관련해서 이제 물을 것으로 보이고 주진우 기자에게는 2016년 김부선 씨가 SNS에 올린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사과문이 있는데 이걸 대필했다 이런 의혹이 있거든요. 이거에 네.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자, 여배우와의 스캔들 의혹 사건이 이미 불거진 상황이고 근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한 내용은 그것과는 또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떠한 단정도 쉽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요. 아무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지방 권력과 폭력 조직 간의 밀착 의혹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개인적 차원의 도덕성 문제를 또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일회성 방송. 네. 이재명 지사의 일회성 반박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 2보 3보가 좀 계속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공방에서 진실이 어떻게 추려질 것이냐 여기 있는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것이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면 다시 검찰이든 경찰든 뭐 조사가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일단 좀 지켜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요.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민간검찰이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해서 공동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수단 같은 경우는 현역 군인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민간인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인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겠다 하더라도 강제 구인할 수가 없거든요. 이 때문에 군검 합동수사기구가 구성이 되면 현직 기무사 실무자와 고위직에 대한 수사는 이제 그 특수단이 맡게 되고 민간인이 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나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은 이제 민간 검찰이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민구 당시 장관이 그 계엄사령관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문건이 발견이 됐다면서요. 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 각 부대와 주고받은 모든 문서 보고 즉시 제출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 이후에 이제 이런 내용의 국방부 내부 문건이 발견이 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보면요. 합참 의장이 아니라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 사령관을 맡는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고요. 한 달 뒤에 그게 작성되고 한 달 뒤에 한 전 장관이 이 같은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전 장관이 기무사의 문건을 보고 받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나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네. 이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등 5개 시민단체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박흥렬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추가로 공개된 계엄령 문건을 보면 기무사가 계엄령 실행을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면서 이것은 명백한 내란 예비 의무 행위이고 기무사의 단독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기무사에서 그 계엄사령관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한다라고 하는 문건이 작성된 한 달 뒤에 지시를 내렸다고요? 네. 이게 좀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이 경위 파악이 좀 먼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그 군 검찰 출신인 김정민 변호사하고 네.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의 이제 그 강력한 어떤 그 문제 제기가
이것이 그냥 그 대비용이 아니라 실행용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계엄사령관을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설정했다는 바로 이 점을 이제 꼽았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한민구 전 장관이 어떤 경위로 이런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정말로 한민구 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거라고 한다면 그 역할이 달라지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요. 이 상황, 그 경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건데 근데 좀 걸리는 게 네. 문건지 작성 때 한 달 뒤에 지시 내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다시 한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처럼 단순히 보고만 받았다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민구 전 네. 장관은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제 합동수사단이 꾸려졌는데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거겠죠. 민간 검찰이 맡게 됩니다. 군 검찰이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해병대 마리논 헬기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 있잖아요. 이들 5명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오늘 해병대장으로 거행이 됐습니다. 네. 숨진 5명의 장병들이 지난 17일에 상륙기동 헬기 정비를 마치고 시험 비행을 하다가 헬기가 추락해서 이제 순직을 했는데 네네. 오늘 연결식장에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 비서관이 조문을 했는데요. 유족들이 굉장히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군 장병이 순직했는데도 참으로 일찍 또 조문객을 보냈다 이렇게 섭섭함을 서운함을 나타냈고요. 다른 유족들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조문을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따져 물었거든요. 네. 오늘 연결식에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의원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뉴스웨브 이어가겠습니다. 좀 더 기반을 잡은 다음에 결혼하려고요. 그래서 고 노회찬 원내대표의 사망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많은 애청자들께서 지금 문자로 애도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7737님은 오늘 너무 허무해서 아무 일도 못했어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요. 3019님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말이 안 나오네요. 편히 쉬세요.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고 TBS 앱으로 PSH2101님은 먼 길 편히 가시길 바라는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네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그리고 청국장님, 노회찬 의원님 너무 허망해요. 이런 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도의 뜻을 표해주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네, 관세청 인천본부 세관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서 밀수와 탈세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에서 구매한 개인 물품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세관이 3차례에 걸쳐서 조 전 부사장을 조사를 했고요. 또 네. 압수수색을 하면서 조 씨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상당수 확보를 했는데요.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이구, 아주 늦게 신청을 하네요. 꽤 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 여의도 용산 통합개발 방안 그 싱가포르 출장을 갔을 때 박 시장이 네네.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이에 대해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얘기는 너무 섣부르게 밝힌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도 보입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 장관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앞서서 박 시장이 업무단지 위주로 된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용산에는 대형 광장을 조성하고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철도를 지하화하고 네네. 그 위에는 복합담지를 조성한다. 이런 내용의 청사진을 발표했는데요. 그랬었죠. 네, 김 장관이 이 발표 이후에 이제 봤더니 여의도와 용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동산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네.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 네. 도시 계획은 시장이 발표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네네. 강의원 같은 경우도 철도 시설은 국가 소유이니까 정부와 협의해서 함께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서울시 소관 사항이 어디까지고 정부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아주 예민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그렇죠. 문외한이라도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네. 이제 만반의 어떤 준비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던 것이냐 일단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은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관점은 좀 비판적인 것 같네요. 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그리고 부동산 시장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텐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 인사를 내각에 포함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네. 김 대변인은 현재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인선을 이번 주에 발표를 한다면서 야당에도 입각의 기회를 주는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야당과 협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정도면 협치내각이 아니라 거의 연정 아닙니까? 네, 그렇게도 보이죠. 야당 의원에게 네. 그 장관제를 주는 건 연정이죠. 연합정부죠. 예, 네. 네. 게다가 그 보수 정당의 참여 가능성까지도 내비쳤는데요. 이에 대해서 네. 부인을 하지 않았거든요. 사람마다 어디까지가 보수이고 진보인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다면서 네. 가능성과 폭이 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게 지금 주목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뭔가 무르익고 있는 걸까요? 이것도 정말 궁금한데요. 네. 자, 다음은요. 오늘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네.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잠깐만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니라 김선수. 김선수 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죠. 굉장히 죄송합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보자 꼬리표 떼고 지금 현재 대법원장이십니다. 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네. 네. 자유한국당은 이제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사건에서 통합진보당층을 대리하는 변호인 단장으로 활동했다. 이런 이력을 문제를 삼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적을 가진 적 없는 김 후보자가 법관의 중립성 측면에서 적임자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선수 후보자도 이념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네. 야당 의원들이 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이다 이런 점을 문제를 삼았거든요. 네. 이런 점에 대해서 대법관으로 제청된 직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탈회했다면서 대법관의 역할과 민변 회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잠깐 근데 민변이 무슨 문제가 있는 조직인가요? 그러니까요. 그 보수 쪽에서 생각했을 때는 문제를 삼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네. 아무튼요. 네. 예. 네. 근데요. 그리고 오늘 이제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있었거든요. 네. 민감령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 최소화해야 한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네. 드루킹 사건 부실 수사 논란 오늘 계속 제기가 됐는데 네. 이에 대해서는 그냥 특검 수사를 지켜보는 중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으로 가죠. 네, 가정집에 사용하는 실내용 페인트 일부 제품에서요 세집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네. 요즘에 집에서 리폼, 개인 셀프 인테리어 많이 하시면서 많이 사용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근데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돼서 판매 중인 실내용 페인트 2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19개 제품에서 20개 중에서 19개에서 유럽연합의 화학 물질의 분류 표시 포장에 관한 규정을 초과하는 이소치아졸리논계 화학 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물질이 뭐냐면 페인트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이제 보존제로 사용이 되는데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제품에 피부에 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의 이름이나 주의 문구를 표시한 제품이 한 개 제품에 불과했는데 그것도 이제 유럽에서 수입된 제품에 불과했고요. 네. 국내에는 이런 과민 반응 물질을 표시하는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소식만 더 전해 주시죠.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보자 75명의 명단을 공개를 하고요. 네.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었거든요. 지금 KBS 이사이고 박문진 이사 지금 교체 시점인가요? 임기가 다 돼가나요? 네, 그래서 이제 또 그 시민단체를 통해서 제보를 받기도 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바탕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검증을 했는데, 검증을 했더니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중 상당수가 과거에 업무상 횡령과 배임, 성희롱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민단체가 이렇게 검증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밝혔는데요. 시민행동이라는 이제 시민단체거든요. 앞에서 길어가지고 제가 이름은 시민행동이라고 줄이고요. 네. KBS 이사회 후보 중에서는 7명이 그리고 박문진 후보자 중에서는 8명이 부적격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부적격 명단과 검증 의견을 방통위에 제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웨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양아랑 기자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며칠째 폭염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 사용량도 연일 최고 기록을 깨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현재 정비 중인 원전을 최대한 빨리 재가동하기로 했다.
폭염이 탈원전 정책 기조도 바꿔놓았다. 이런 기사들이 오늘 아침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게 오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혜정 시민방사능 감시센터 운영위원장 연결해서 어떤 게 진실인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보 맞습니까? 네, 오보입니다. 우선 정부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원전을 더 돌리라고 한 적이 없고요. 예. 이 원자력발전소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두 차례나 이게 오보라고 보도 해명 자료를 냈는데요. 실제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폭염 때문에 정부가 원전 가동을 덜 늘리라고 지시한 것처럼 보도가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산업자원부가 지난 20일하고 오늘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보도 해명 자료를 냈는데 폭염 때문에 급하게 원전의 계획 예방 일정을 조정한 적도 없고 예. 또 탈원전 정책은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도 안 됐고 전력수요 예측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는 반박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왜 이런 보도를 했는지가 궁금한데 이거 좀 잠시 미뤄두고요. 네. 자, 그 한국수력원자력 그러니까 원전 관리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한수원에서 원전을 운영하는 곳이죠. 예, 22일에 네. 정비 중인 원전을 최대한 빨리 다시 가동하라고. 일부 원전은 전력 수요가 정점에 달하는 8월 둘째 주와 셋째 주 이후로 정비 시기를 늦춘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던데 이 발표에 따라서 이렇게 보도를 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한수원이 예. 사실은 이번 보도의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한수원이 원인 제공자예요. 예. 사업자인 한수원이 이 기사의 출처의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한수원은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22일 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예. 한빛 1호기하고 네. 한울 1호기 예. 원전 두 개의 계획 예방 정비 일정을 원래 이제 한빛 1호기가 8월 13일이었는데 18일로 연기를 하고 네. 그 한울 1호기는 15일에서 29일로 전력 피크 기한 이후로 계획 예방 일정을 조정한다.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예방 정비 중인 한빛 3호기하고 한울 2호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력 피크 기간인 8월 2, 3주 차에 네.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이 전력 피크 기간 동안에 총 500만 원 치료기와트 5개 원전을 가동해서 전력 공급을 추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네. 일단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한수원에서 거짓 내용의 보도 자료를 내놨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서 지금 한수원이 두 차례나 해명자를 정정 보도자를 냈는데요. 잠깐만, 근데 그러면 고의로 이렇게 그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한수원이 일단은 우선 한빛 1호기하고 한울 1호기 예방 정비 일정을 연기한다는 부분이 사실이 아닌 게 마치 폭염에 대비해서 지금 13일에서 18일로 연기하고 15일에서 29일로 한 것처럼 했지만 이건 이미 4월 달에 결정된 일정입니다. 아, 예. 하계 전력 수요 수급 계획에 따라서 정부와 한수원이 이미 4월 달에 계획 예방 정비 일정을 확정하고 이건 이미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는 일정이에요. 근데 마치 폭염 때문에 일정을 조정한 것처럼 그렇네요. 보도자를 냈죠. 지금 얼핏 봐서는 이 보도자료 내용만 보면 지금 폭염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니까 전기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일단 정비 시기까지 늦춰가면서 최대한 가동한다. 이런 인식이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해서 보도가 나서 지금 이제 산업보도 해명자를 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강하게 질책을 하니까 한수원이 이제 오늘자에서도 보도자료에서 이건 이미 4월달에 결정된 거지 폭염에 대비해서 이번에 조정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자를 냈어요. 그러면 정비 중인 원전을 최대한 빨리 재가동한다라는 대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사업자인 한수원이 재가동 결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나요? 그렇죠. 이것은 한미 3호기하고 한울 2호기의 재가동 허가는 원안위가 하도록 돼 있고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그렇죠. 그리고 특히 한울 2호기는 마치 한수원은 뭐 보도자료에서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는데 정지된 것처럼 얘기했는데 지난 7월 12일에 그 증기 터빈에서 증기가 누설돼서 이게 원자로가 정지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고 원인을 분석 중에 있고요. 한빛 3호기도 마찬가지로 뭐 여기에 철판 부식이나 증기 발생기내 이물질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정밀 정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한 결정은 사업자인 한수원이 하는 게 아니고 원안위가 재가동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위원장님도 원자력 안전위원 가운데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결정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리고 없어요? 이게 재가동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거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얘기할 분야가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조간 이런 데서 나온 언론 보도가 5보인데 5보의 진원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고의적인 거짓말 보도자료에서부터 비롯됐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또 조금 전에 그래서 한수원에서 또 해명자료를 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거짓말 보도자료를 작성한 주체는 누구고 또 해명한 주체는 누굽니까? 한수원 안에서? 지금 원래 보도자료를 낸 것은 한수원의 상황 대응팀에서 냈고요. 여름철 전력 공급을 위해서 피크 기간 내 500만 킬로와트 추가 공급하겠다 이렇게 22일자의 보도자료를 냈고요. 그리고 이제 해명 자료를 그날 또 오후에 같은 팀에서 냈고 또 오늘 이 관련된 보도자료에서 특히 이제 계획 예방 정비 착수 시기는 지난 4월에 결정된 거다. 그리고 또 계획 예방 정비 재가동 이 부분은 원자력 안전위원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본인들이 정하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또 오늘 추가 해명 보도. 그럼 그 보도자료를 낸 것도 한수원의 상황 대응팀이고 해명 자료를 낸 것도 상황 대응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한수원이 계획 예방 정비 이후에 재가동 절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도자료를 낸 것은 사실은 폭염을 빙자해서 원전을 강조하고 또 한편 이 예방 정비 중인 그 원전에 대한 규제 기관에 압박을 가하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이런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을까. 쉽게 말하면 이제 폭염이라고는 기회를 틈타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흔들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언론 보도는 그렇게 됐죠. 실제로. 그런데 그런 작업을 상황 대응팀이라는 일개 팀에서 하는 겁니까? 어쨌든 저는 이것을 상황 대응팀 일개 팀에서 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이나 또는 내지는 내용을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책임 경영제 시행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수원 차원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수원의 최고 경영 쪽에서도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글쎄, 그거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 같은 건 그래서 이게 탈원전 정책까지 지금 얘기잖아요. 정책 기조도 바꿔놓았다 이런 보도. 이거는 그러면 언론이 이른바 그러니까 속칭 초치는 이런 차원의 보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한수원이 이런 자료를 내니까 이제 언론이 앞다퉈서 이게 결국은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탈원전 정책하고 한수원이 5개 원전에 대한 내용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맞지가 않은 얘기인데 사실 언론도 조금만 취재를 해보면 이게 팩트로서 확인이 될 부분이잖아요. 그런 취재도 하지 않고 이런 보도자료를 그냥 받았었다. 흘려가지고 실제로는 탈원전 정책을 흔드는 그런 기사가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그러면 어제 보도자료 나오고 오늘 그 아침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 과정에서 그 뒤라도
네. 원자력 안전위원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논의를 해보신 적 있어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아직 논의는 한 적 없고요. 다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한수원에 예. 누구 맘대로 지금 그 예방 정비 중인 거를 예. 8월 그 전력 피크 기간에 재가동하겠다 이런 보도자를 내냐고 강하게 질책을 해서 이런 해명 자료가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질책을 해서 사실은 그게 네. 아니라는 그런 내용의 네. 바로 잡는. 아니 이거는 사실 너무나 상식적인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뭐 해명 자료를 어제는 해명 자료가 또 그냥 뭐 착수 시기가 계획 예방 정비 착수 시기가 4월에 결정됐다. 이 내용은 예. 산업부가 해명 자료를 내니까 그에 따라서 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또 나온 거는 그 계획 예방 정비 8월 2, 3주차에 하겠다라는 거. 그 내용은 원안위에서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강하게 질책을 한 거죠. 네. 사업자가 맘대로 이런 그 보도자를 낸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원자력 원안위 결정 사항인데. 예, 알겠습니다. 즉 원자력 안전위원 가운데 한 분으로서 네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반대를 하면서 어떤 계기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사회적으로 탈원전 정책 기조가 완전한 합의를 받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사실. 네네. 이런 시각이나 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현대경제연구원 민간 연구기관인데요. 예. 현대경제연구원이나 이런 곳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의 절대 다수가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네. 찬성을 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 원전을 축소하고 에너지 전환을 하는데 비용이 추가되는 거에서도 네. 한 달 13,000원 이상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 보면 현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